자, 해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를 갖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배를 가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배가 침몰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뭡니까? 이것을 가서 구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배는 보다 직항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1호를 직항 의무가 있는데, 즉 1호 금지 의무가 있는데 선박을 해난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 1호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해난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항해선 상호간, 그렇죠? 또는 항해선과 내수 항해선 간의 그 적하, 물건이죠. 또 그 밖에 물건이 어떤 수면에서 위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갖다 구조를 해줬는데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상인이니까. 상인은 뭐다? 전부 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항해선과 내수 항해선 간의 구조의 경우도 똑같다. 그러면 이러한 해나는 구조의 법적 성질은 이 해상법상 특수한 법률 요건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선박 충돌도보다 이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요건설. 이런 식으로 봤죠? 자, 요건. 해난 구조는 먼저 해난이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뭔가 위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항해에 관한 위험이고, 그 다음에 선박이 자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서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해서 멸실 훼손의 염려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반드시 급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로 예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이라든가 장소는 불문. 그렇죠? 목적물은 자 항해선, 선박 그 자체도 될 수 있습니다. 선박하고 크게 뭐가 있다? 물건. 그렇죠? 항해선 또는 적하 또는 그 밖의 물건. 그렇죠? 자, 그 밖의 물건은 속구와 여객의 수화물이 되겠습니다. 해난 구조의 목적물은 선박 또는 적하 그 밖의 물건이 해야 되므로 인명만이 사람만이 구조된 경우는 해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구조와 함께 인명 구조가 있는 경우는 인명 구조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해난 구조로 보지만 이 사람 목숨만에 관한 것은 이것은 해난 구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하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구조한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뭐 우리가 논할 실익이 없죠. 그런데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선박을 구조했을 때, 선박이라든가 그 적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구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사법상의 의무 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근데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역시 해난 구조에 포함이 됩니다. 예컨대 선장이 구조하는 것도 해난 구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구조행위는 그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실제로 물건을 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건져야 되는데 건진 물건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환경손해 방지 작업에 대해서는 뭐다? 결과가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결과가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환경 손해 방지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유조선이 기름을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걸 잠시만 옆에 선박이 그것을 제어했더라면 금방 막을 수 있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돈을 달라고 돈을 주면서까지라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손해 방지에 관해서는 이건 뭐냐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정책적인 차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없어도 이에 관해서 돈이 들어가면 역시 그 비용을 지급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수청구권. 이 보수청구권은 구조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구조자한테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조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선박 소유자한테 인정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선박 소유자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을 끌고 가는 사람은 선장이죠. 선장이지만 결국 선장을 지배하는 건 누구다? 선박 소유자죠. 만약 선박 소유자한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야 가서 구조하지 말고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박 소유자도 스스로 이 구조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도
구조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구조로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갑의 소유인 A선과 갑의 소유인 B선이 이렇게 서로 있을 때 E가 빠졌다. 그런 경우 A가 이것을 구조했다. 그런 경우에 갑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 배에 자기가 건진 거지만 여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 구조 활동을 한 사람들, 이 사람한테 뭘 해야 된다?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음은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는 자, 이 배에 있던 자고 여기 배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배. 자, A라는 선박과 B라는 선박이 있는데 여기를 건져주는 거죠. 그럴 때 이 B가 피해자입니다. 그때 이게 이제 구조를 받는 선박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자면 당연히 자기 배가 빠졌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 위험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의무상인데 이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로 해난을 야기한 자 당연히 안 되겠죠. 배로 와서 텅 부딪혀놓고 빠질 때 가서 구조해주고 돈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나 구조받기 싫어 그냥 놔둬 라고 했는데 강행해서 억지로 구조를 해준 경우, 이런 경우도 받을 수가 없다.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한 자, 여기서 물건을 슬쩍 주워서 슬쩍 했다. 이런 경우도 역시 구조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해서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선이 이렇게 앞에서 배를 끌어갑니다. 뒤에 본선이 따라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예선이 이 본선에 관한 내용을 고쳤을 때는 예선으로서의 특별하게 행위를 해야 될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러한 구조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선계약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에만 뭐한다? 보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이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자의 우선특권. 우선특권이라는 것은 우선에서 먼저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 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조에 종사한 사람이 건져놓은 물건을 건져놨다. 이러한 물건을 전부 건져놨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구조료를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자에게 취득을 위해서 인도하는 경우는 이것이 제3자 수중에 들어온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3자한테 넘어간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특권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자, 우선특권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구조료 청구권의 소멸. 자, 이거는 2년 내 재판에 청구가 없으면 소멸되고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조료액은 구조의 보수에 관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런 경우는 법원은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구조된 선박이라든가 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그 액을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미리 구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절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하겠죠. 그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난 당시에 구조료 금액에 대해서 약정을 한 경우,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담한 경우는 역시 법원이 선박, 여러 가지 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금액을 증감, 올리면 올리고 낮으면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뭡니까? 과대로 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적당하게 깎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구조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과액을 초과를 못한다. 그 다음에 선순위 우선특권이 있는데 구조의 보수액. 이것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 그런 경우는 분배 비율은 합의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또 법원이 나서겠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네 노력의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너는 몇 퍼센트, 너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할당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분배 비율은 합의에 의해서 하고 안 되면 법원이 관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상식적 이야기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다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구조를 분배해서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구조의 분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구조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 소유자에게 우선 지급을 한다. 자,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선박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컨대 1,000만 원이었다. 근데 구조를 받은 돈은 예컨대 1억이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먼저 선박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액을 절반해서 뭡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1억에서 1,000만 원 빼고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의 절반이 뭐죠? 4,500이죠. 그렇죠? 이 4,500만 원을 누구에게? 선장과 회원에게 지급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선장이 각 회원의 노력,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회원에게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을 때 그것을 그 고시를 보고 내가 불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조정이 되겠죠. 구조료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 적합 물건의 그 밖의 소유자죠. 자, 해난 구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가름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권한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A라는 선박과 여기에 빠져 있는 B라는 선박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선장은 그 구조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박 소유자의 관여를 배제하고 선장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 판결은 구조료 채무자에게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 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환경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성공 여부 및 보수의 한도에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조가 성공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비용은 구조작업에 대한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그 다음에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 손해가 구조작업에 인해서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손해 방지 작업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거는 결과가 없어도 보상을 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보상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환경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법원은 위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환경 손해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해난 구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큰 금액을 구조료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손해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과 해난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수를 다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큰 금액을 구조료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권리 행사의 채권의 소멸 시효가 하는 행사기간을 배웠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동에서는 몇 년이었죠? 1년이었습니다. 선박 충돌은 몇 년이었죠? 2년이었습니다. 구조료 청구권은 뭐였죠? 2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은 뭐죠? 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겠까요? 선박이 충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조로 했죠. 그런 것은 2년으로 본다. 그렇지만 공동에서는 안 좋은 기억이죠. 일부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물건 소유자에게 구조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벼운 사안이죠. 그래서 공동해소는 1년, 선박 충돌 구조료는 2년,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은 뭐냐면 그 선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 그것은 1년. 그런 식으로 해서 충돌과 구조는 2년. 세송과 선박 우선 특권은 1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선박 금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